네, 코로나19 상황 좀 걱정이 큽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고 또 방역 대책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빈 곳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상황 심각성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예,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코로나 사태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를 다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2차 대유행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 2단계 지금 시작했고요. 네. 일부에서는 3단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3단계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강제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유행은 대구 때와 달리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나 이제 광화문 집회에 온 사람들이 전국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왔다가 지금 다 지역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집단 발생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라도 빨리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정부 방역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 빨리 환자를 찾아서 격리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이거밖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이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기 하는 거는 국민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리 두기가 사실 신천지 때 정도로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2단계 조치를 내렸지만 수도권에서도 2단계 조치가 확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좀 2단계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제는 이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의 협조인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협조에 응하지 않고 뭐 도주를 한다거나 숨어버린다거나 지금 이런 이 사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방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숨거나 도주하고 뭐 자신의 연락처 같은 것들을 감춰놓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거를 생각하고 대처 방법을 마련하진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파주에 있는 그 카페에서 2층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과거 뭐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 대구 신천지 때나 비교해 봤을 때 감염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좀 바뀌었다면서요? 예, 바이러스가 GH형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전 예천이나 이태원발부터 GH형으로 바뀌었고요. 네. 전염력이 뭐 6배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에서 검사한 건 아니고 세포 실험 수준에서 봤을 때 더 네. 바이러스가 빨리 잘 자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스타벅스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그런 식으로 공기 감염을 의심하는 사례가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에어컨 앞에 앉아있던 환자에 의해서 그 뒤에 앉아있던 세 테이블까지 전부 다 감염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에어로졸 형태로 에어컨 앞에 환자가 앉아있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러스가 좀 변종이 됐다거나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져야 되나요? 지금 그 정도의 심각한 대변이는 아니고요. 예.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한 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을 타겟으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난다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잘 버텨왔고 또 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위기였습니다만 이제 뭐 가을 되고 하면서 좀 나아지겠지라고 했던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공연계라든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더 낙담하고 있고 좀 뭐 분노 단계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참 걱정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고삐를 줘야 된다.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3단계로 올리는 기준은 2주 평균 하루에 200명 이상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하루에 100명 이상에서 200명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두 자리 숫자예요. 네. 세 자리 숫자까지 올라가진 않았고 그리고 한 주 안에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2번 나타나는 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만 보면 훨씬 더 그렇게 위험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지금 2단계 정도를 올리는 것이 적당할 것 같고 수도권은 조만간에 이번 주 말까지 지켜보고 3단계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경기도에서 이번에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들도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서 환자들을 보잖아요. 네. 자기가 보는 환자가 감염 환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에도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마스크를 썼어도 제대로 안 쓰고 코 밑으로 내려 쓰거나 턱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또 주위의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실내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 쐬면은 그때 가서도 마스크 푸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사실 실내에서 더 써야 되죠. 예. 근데 또 지금 워낙에 폭염이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 살기는 쉽지 않아요. 실내에서 이 에어컨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에어컨 때문에 한동안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추고 바람 세기는 세지 않게 크게 바람이 많이 안 불도록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에어컨을 켰어도 자연 환기를 좀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연 환기를 시키지 못하면 3시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뭐 1월, 2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지금 맞고 있는데 그동안 완치된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예. 최근에 보니까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하더라. 또 뭔가 흔적을 남긴다더라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혈관염을 일으키거든요. 혈관염이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있는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소아에서도 다발성 장기 증후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흔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런 후유증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몇 명 없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았고 그런 혈관염 때문에 뭐 다리를 절단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사례 보고만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예. 갑작스럽게 지금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이 병상 가동률은 지금 괜찮은가요? 지금 일반 병상은 그동안 좀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은 빠르게 늘리기도 어렵고 병실을 늘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할 의료진이 충분히 교육이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다 들어가기가 어려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병상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내일 또 이후에 다음 주에 대한의사협회라든가요. 이 총파업 지금 가행하겠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직종이든지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주장을 하는 방법 중에 파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협에서 파업하는 것이 국민들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의사 숫자를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거를 더 느끼게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을 좀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께 좀 끝으로 뭐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들어왔지만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나 거리 두기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사람 많은 곳, 환기 안 되는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립암센터 김우란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좀 교육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